네, 2022년도 마지막 영업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 가지면 좋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참 힘든 한 해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결국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마저 무너져서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년 1월 효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산타 랠리도 사실은 없었고요. 내년 1월 효과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장을 사실 끌어내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와 관련된 침체 리스크가 여전히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1월에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를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는 당연히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역시 좀 1월 효과 부분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경기 정상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의 어떤 경기 정상화 자체를 기대하려고 하면 사실은春节 이후나 돼야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까, 빨라야. 그렇게 보면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움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1월 효과라는 부분 자체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春节 이후, 특히 이제 1월 말 2월 초에 미국의 FOMC 회의 자체가 예정돼 있다라고 보면 조금은 1월 말 이후에나 조금은 뭔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년도에 가장 큰 화두를 꼽으려면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미국 FRB가 꾸준하게 금리를 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지표 보면 물가 상승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내년에 위험자산 주식 시장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지, 과연 미국 FRB가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상승을 멈추게 될지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저도 내년 1분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2월 초에 있을 FOMC 회의가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게 물가인데 과연 이제 물가가 잡히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정점은 지났지만 이 속도 자체가 이제 좀 가속화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그 중요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2월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돌발이 되면서 사실 유가가 이제 100불을 넘었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8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더구나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사실은 상당히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 자체가 물가 자체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연준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집값인데 이제 임대료가 되겠죠. 그제 나온 미국의 이제 10월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대도시 20대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4개월 연속 이제 전월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 초부터 임대료 쪽에서도 결국 좀 하락 압력이 사실은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보면 결국 물가의 하락 속도 자체가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어떤 종료 가능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12월 달에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역시 조금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슬슬 좀 부담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보면 내년 1분기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조금 종료 가능성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국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2년간 유지하던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경우에 오히려 또다시 소비가 일어나면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은 뭐 중국 경기 정상화가 일단은 좀 뭐 물가를 떠나서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단순하게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 경기 자체가 그래도 내년 1분기 말 2분기에 조금 이제 모멘텀을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어떤 경기 정상화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경기 흐름이 내년 초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 과정 속에 이제 물가 자체가 자극이 되겠냐. 뭐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수요라든지 제조업 경기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물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 세계 물가를 그렇게 크게 자극할 정도의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단계에선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지금 우리가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중국이 뭐 위드 코로나 특수가 발생을 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할지는 여전히 조금 불투명한 상황들이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중국이 여전히 그 저성장 쪽에서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공산이 높다라고 보면 어떻게 중국발 물가 압력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는 쪽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이 봉쇄 정책을 펴므로 해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줬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주가에는 기업에는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만일 중국 경제가 내년에 되살아난다면 우리 국내 기업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당연히 긍정적일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 수출 경기를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중화권, 중국하고 홍콩, 뭐 대만, 뭐 이러한 쪽에서의 수출 증가 감소폭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국내 수출 경기 악화 요인이고요. 또 품목별로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수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수출의 성적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중국 수요인이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 경기의 정상화라는 부분은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의 회복을 사실은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수출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대다수의 어떤 수출 기업들 자체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일단 중국 경기의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뭐 경기 자체를 뭐 빠르게 일으키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경기의 하반 경직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경제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제 미중 갈등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공급망 이슈라는 부분 자체는 계속 우리나라 수출 기업 또 여러 가지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계속해서 조금 노이즈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염두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 실적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투자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올바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보셔야 될지, 또 이슈는 어떤 이슈를 꼽는 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경기가 다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문제 자체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얕은 또 좀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일단은 좀 가야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국이 성장보다는 이러한 안정 쪽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사실은 좀 펼 수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 자체를 상당 부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또 효과 자체가 발휘하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 사실은 이제 성장률도 성장이지만 주식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거는 금리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해소되느냐. 대표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 영향 주는 환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때는 1,500원까지 간다는 그런 경기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200원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해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는 내년 하반기 되면은 원화가 강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예, 뭐 최근 원화 환율은 사실은 최근 급폭으로 좀 하락을 좀 하면서 뭐 1,200 지금 60원대까지도 좀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추세는 내년 뭐 최소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분기에 이제 조금 원화 강세 요인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되느냐, 만약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 지수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본 BOJ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수익률 통제 곡선 정책 자체를 이제 조정을 했지만 내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중국 경기 자체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위안화라는 부분 자체가 또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원화의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그 다른 나라 통화들 자체가 사실은 좀 원화 강세 자체를 조금 지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가 하락을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경기 자체 또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해소되지 못하다라고 보면 조금 이제 뭐 급격하게 원화가 이제 뭐 1,100원대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강세 기조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속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완만한 흐름이 내년 좀 상반기의 흐름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쪽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금리라든지 이러한 변수들이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년도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